안녕하세요 형님들. 필리핀 영광원제 필프로입니다. 클락의 그 퍼레이드 그라운드라고 제가 저녁에 런닝하는,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트랙을 따라가지고 뭐 식당이랑 커피숍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가 그 중에 한 군데예요. 여기가 약간 분위기가 그 습속에 있는 약간 아지트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해놨네요. 최근에 제가 요청받은 컨텐츠 중에 필리핀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외국인은 개인 사업자가 안 되니까 법인 사업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미도리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간주현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술을 한잔 했는데 이게 또 독주를 먹었어요. 마오타이주랑 글램피딕을 좀 먹었는데 이게 두 팀이어가지고 한 잔씩 먹고 하다 보니까 술 먹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이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자려고 했는데 독주가 들어가니까 이게 속이 허해가지고 이게 라면 먹고 잤습니다. 라면 먹고 잤더니 이게 얼굴도 막 붓고 그래가지고 어디 영상을 촬영은 다 했는데 와꾸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재촬영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민분들 중에 1년 이상 체류하시면은 애뉴얼 리포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뭐 보통 네포몰 쪽 많이 알고 계신데 여기 CDC 쪽에도 이미그레이션 출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미리 예약은 하고 가야 되는데 예약하고 가면은 거의 한 3분 만에 끝났어요. 뭐 예약을 하고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약하고 가서 3분 만에 끝나고 비용도 310페소만 내고 바로 끝났거든요. 애뉴얼 리포트 하실 분들 있으면은 퍼레이드 그라운드 저쪽 드림마트에서 이쪽 CDC 들어오는 방향 쪽으로 오다 보면은 그 근처에 그 이미그레이션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애뉴얼 리포트 하시면은 빠르게 한국 동사무소 간 것처럼 이제 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올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제가 한 9년 전에 필리핀에 와가지고 뭐 가이드 알바 하다가 제 여행사를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여기가 원래 카페는 아니고 스테이크 집이더라고요. 옆쪽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네요. 일단 현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매월 기장하고 살아있는 법인이 필리핀에 4개가 있습니다. 여행사, 유학원, 부동산, 그리고 마사지 샵 겸 여행사 이렇게 총 4개가 있는데 그 법인 사업체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은 좀 높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제가 세부에서 처음 여행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법인도 몇 번 바꾸고 뭐 했겠죠. 필리핀에서 제일 먼저 사기당하는 게 사실 법인 설립이에요. 시스템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저기 처음에는 아무리 뭐 검색하고 뭐 여러 명 만나봐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행정사, 뭐 법무사 같은 사람을 부킵하라고 하는데 제가 세부에 있을 때만 한 7번, 8번을 바꿨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고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시행착오 많이 겪었고 그냥 뭐 유튜브나 조금 알아보신 분들이 외국인 지분이 100% 가능한 법인에 당연히 관심이 많이 가시겠죠. 근데 제 경험과 제 지식으로는 외국인 지분이 100% 가능한 법인을 설립을 하려면은 보통의 경우에 IT 기업 아니면은 수출 기업 거의 두 가지였어요. 거의 두 가지 업종 업태만 외국인 주주 100%로 법인을 설립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소매나 아니면은 진짜 엄청나게 큰 규모 아니면은 그냥 대부분 다 6대 사법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리핀도 정책이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됐던 것도 지금은 안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안 됐던 것도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될 수도 있는 거고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대표적인 게 포고죠. 그러니까 포고가 필리핀 정부에서 그 온라인 갬블링 비즈니스를 원래 합법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육성을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다 몰아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 다 쫓겨나고 덕분에 제 알파드 시세가 지금 폭락하긴 했는데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그런 뭐 갬블링 비즈니스 같은 뭐 특정한 비즈니스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확 바뀌는 뭐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국인에만 허용되는 업종이 또 있습니다. 뭐 인력 수출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내에서 노선을 가지고 영업하는 뭐 내륙 운송이나 아니면 해상 운송 그런 업종들은 내국인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뭐 자국민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가 지금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기나 정권에 따라서 계속 정책이 변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제 정보가 틀리더라도 이 새끼 제대로 잘 뭐 알지도 못하면서도 얘기하는 그러지 마시고 저도 일이 바쁜데 그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지금 운영 중인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다 설립하고 매월 기장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뭐 구독자분들도 컨텐츠로 만들어 달라 뭐 그렇게 요청도 몇 번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 여기 필리핀에 가구 공장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런 실질적인 컨설팅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은 가구의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구들 웬만한 건 대부분 다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가구가 중국 가구 중에서도 좀 싸고 퀄리티 낮은 것만 들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 가구들을 보면은 비싸고 퀄리티가 낮습니다. 총체적 난국인 상황인데 제 한국에서 그 비즈니스 할 때는 제가 썼던 가구 브랜드는 두닷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되게 가성비가 좋았었거든요. 가구 쪽으로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세부, 마닐라, 앙헬레스, 클락 이렇게 살면서 이사를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에요. 이사도 여러 번 하면서. 근데 제가 대부분 살았던 집들은 그냥 베어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쓸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제가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더 유리해요. 플리퍼니시라고 해가지고 뭐 가구랑 가전제품이 있긴 하지만 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쓰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가 플리퍼니시라고 해가지고 월세도 더 주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가구나 가전제품 그 하자 잡아가지고 보증금 까고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베어하우스 들어가가지고 내가 쓸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사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좀 샜네. 그 구독자님도 여기저기 알아보셨죠.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 했는데 보통 알아보는 패턴이 비슷해요. 뭐 로컬 사람도 알아보고 한국 사람도 알아보고 하는데 뭐 제 경험상 비춰보면은 로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비용을 좀 낮게 부릅니다. 그래서 확실히 로컬이 한국 사람보다 싸구나, 한국인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한국인이 더 비싸구나, 이렇게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로컬 변호사한테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시행착오를 좀 많이 했던 게 일단 로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종이 한 장 줄 때마다 뭐 5,000페소, 10,000페소씩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비용은 증권거래소에 등록하는 비용이었고 근데 이게 한국이랑 좀 다른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법무사한테 그냥 돈 주면은 알아서 그냥 다 해주잖아요. 사업자 등록증까지. 근데 여기는 법인을 설립을 해달라 그러면은 그냥 쐐기랑 GIS 바이로 그 정도예요. 근데 사실 그 법인 설립할 때 필요한 게 제일 처음 필요한 게 일단 상호가 있어야 되고 사업장 주소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6대 사법인을 한다고 치면은 외국인 주주가 2명일 경우에는 여기 필리핀 주주가 3명이 들어가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렇게 직함이 있는 주주가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 있는 직함이 프레지던트, 대표이사가 있고 디렉터가 있고 그리고 컴퍼니 시크리터리, 트레저러 이렇게 있는데 제 법인을 보면은 제가 프레지던트로 되어 있는 법인이 있는 반면에 제가 디렉터로 되어 있는 법인도 있어요. 이게 진짜 시기, 업종,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가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 다르고 업종 업태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사장이니까 저는 웬만하면 그냥 프레지던트로 하려고 하는데 프레지던트가 안 되는 법인이 있더라고요.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 타이틀이 있는 주주가 2명이 있는데 컴퍼니 시크리터리가 있고 트레저러가 있어요. 이게 컴퍼니 시크리터리는 한국에는 이게 없는 직책이기 때문에 좀 설명하기가 힘든데 6대 사법인에서는 이 시크리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뭐 의사결정을 하거나 뭐 자산을 매각을 할 때 법인 인감을 첨부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컴퍼니 시크리터리가 사인을 하면은 그게 인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 법인 명의로 자산이 있다, 뭐 부동산이나 뭐 자동차 같은 자산이 있다고 치면은 세크리터리가 맘대로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인을 세팅할 때 세크리터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트레저러는 그러니까 재무책임자인데 재무책임자는 그렇게 법인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하면서 경험했던 결과 트레저러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게 세크리터리는 좀 믿을만한 로컬 친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저도 처음엔 쉽지 않았고 정말 믿을만한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믿을만한 직원한테 세크리터리를 맡기고 제가 여기다 사인하라고 하면은 사인할 정도 되는 친구한테 컴퍼니 시크리터리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뭐 처음에 컨설팅 의뢰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이잖아요. 근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한데 가장 변수가 있는 거는 이제 자본금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납입을 하는 자본금이 있고 그냥 내가 자본금을 얼마를 할 건데 그 설정한 자본금에 대한 그 세금만 내는 게 있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6대4 법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설정한 자본금에 대한 세금만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설정한 자본금에 따라서 이제 설립 비용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설립 비용을 고려를 할 때 한 가지만 고려를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워킹 비자를 이 법인으로 낼 것인가 그 부분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일단 워킹 비자를 이 법인으로 내겠다 하면은 일단 돈래 규정 같은 경우에는 11 밀리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1,100만 이상이 돼야지 워킹 비자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마닐라 돈래 기준이에요. 팜판과 돈래는 얼마 이상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웬만하면 브로커 안 쓰고 제가 직접 다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돈래 가가지고 들은 거예요. 저는 제 비서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업무 지시하고 그냥 확인만 하긴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좀 똘똘한 직원이 있어야겠죠. 사실 이 똘똘한 뭐 매니저나 뭐 비서 그리고 기사 그리고 손 안 타고 그냥 일 열심히 하는 가정부, 요 세 직원은 진짜 그건 정말 인복이에요. 그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장 소재지를 클락 쪽으로 염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국가에서 땅을 임대를 한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이 클락 프리포트 지역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클락 지역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냥 언뜻 듣기로는 클락 지역이 면세 지역이다, 제가 그렇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면세면은 부가세도 면제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가세가 면제되는 건 아니고 관세 일부랑 그 법인세가 좀 감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도 세수를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관세랑 법인세랑 뭐 아예 없거나 많이 할인을 해줬었나 봐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조세 정책도 뭐 정권이나 뭐 시기 업종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확실하게 그 담당하는 유관부서에 알아보셔야 돼요.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클락 쪽에서 그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구독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CDC 쪽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업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CDC는 좀 이런 규정 같은 게 좀 빡세요. 예를 들어서 클락이나 뭐 수빅 같은 뭐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웬만하면은 뭐 4대 보험이라든가 뭐 그런 4대 보험 같은 거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CDC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도 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4대 보험, 빠개비기나 뭐 피렐스나 SS 같은 소셜 베네핏도 다 해줘야 되고, 심지어는 사무실 세팅할 때 가구 배치까지 이렇게 드로잉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무원들이 가구 배치를 알고 싶은 건 아닐 거고 그것도 뭔가 관리를 하려고 하겠죠. 비자가 없으면은 일하기도 좀 빡셀 거고, 클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로컬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클락 쪽에 있는 큰 규모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쪽 뒤쪽에 보면은 큰 공장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장들 보면은 오토바이가 없으면은 출퇴근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저쪽 SM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로컬들의 거주지랑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셔틀을 운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오토바이를 있는 직원만 채용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에 약간 제한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클락 안쪽에 뭔가 사업장을 만드는 거는 뭐 장단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클락 밖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클락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필리핀에서 달러 구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저는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은행 가서 그냥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현지에서는 뭐 달러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뭐 임대료 결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장점은 있습니다. 앙헬레스보다 클락이 전기세는 조금 싸요. 전기를 뭐 엄청 많이 쓴다 그러면은 전기세 측면에서는 이쪽 클락 쪽이 좀 유리할 수 있고, 채용면에서는 클락 쪽이 좀 더 불리하고, 그리고 인사 관리도 좀 더 애로사항이 많다. 이제 설이어가지고 좀 가까운데 여행이라도 잠깐 다녀올까 했는데, 가구 공장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 이제 구독자님이 투자자랑 내일 모레 다시 방문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멀리는 못 갈 것 같고, 가족들 데리고 호텔 가서 그냥 수영이나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기의 개념이, 돈을 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사회적인 통념상 지불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지불을 했다 그러면은 뭐 사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만큼 뭐 서비스를 잘 해주고 잘 챙겨주면은 뭐 말은 안 나오겠죠. 예전에 우리 세부 유명한 사기꾼 조학주가 법인 설립하는데 2천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썼던 더미를 미성년자를 써가지고 결국에는 법인 설립이 안 됐대요. 그랬으면은 자기가 돈을 받았으니까 법인 설립을 새로 하든가, 그렇게 뭐 최소한 책임이라도 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인 설립이 안 돼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니까 또 명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천만 원 줬는데 법인 설립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미그레이션 앞에서 보자. 이 새끼 진짜 대단한 새끼입니다. 그리고 보통 법인 설립이나 비자 업무는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의뢰하시면은 실비에서 그러니까 10만 페소만 더 받을게요. 오피셜 레시트 나오고 그리고 직원들 그 왔다 갔다 할 때 뭐 차비 뭐 그 정도랑 사실 그 정도 하면은 법인 설립해도 사실 실질적인 비용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나가거든요. 구독자님이 그 견적 받은 게 25만 페소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저한테 뭐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비방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까지 포함하면은 그래도 유튜브에 영상 올린 지 한 7년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사기치고 다녔으면은 7년 동안 영상 못 올립니다. 저희 코코스파 이제 어제부터 24시간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코코스파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형님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